있는데요. 저희 회사 밑에 출판 브랜드가 대략 한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21세기 북스, 을파소, 아울부, 그 다음에 토익, 모질게 이렇게 있는데요. 21세기 북스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생각버리기 연습이라는 책 베스트셀러가 있었고요. 을파소는 그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그 100만 부 판매된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울북은 그 마법천자문이라는 그 공전의 히트를 친, 뭐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되게 큰 회사 같습니다. 그죠? 저희 직원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예, 그 단행본 출판사로서는 좀 규모가 있긴 한데, 뭐 하여튼 전통적인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에서 이런 종이책을 건강으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저희 출판사에서 왜 이런 엠퍼브라는 이름의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또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종이책 출판사에서 전혀 안 하던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앞전에 계속 여러분들 특히 출판계 쪽에서 관련된 쪽에서 오신 분들이 거듭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이 출판사가 지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뭐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바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하철에서 책을 보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딱 직장생활 시작하니까 책들을 안 보시고 묵가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하철에서 뭘 보시냐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사례들이 보면은 결국 출판의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그 소위 말해서 종이책을 보는 그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출판계 쪽에서도 막 여전히 이제 변신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 제가 입사하기 전 입사 무렵인 것 같은데요. 북토피아라는 전자책 출판 서비스를 그 몇몇 대형 출판사들이 투자를 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잘 안 됐죠. 그 잘 안 됐고 그 북토피아가 부도가 나고 북토피아에서 판 책들을 번 수익을 가지고 그 저작자들한테 인세를 줘야 되는데 인세를 주지도 않고 막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때 전자책이 저희 업계에서는 야 이게 뭔가 새로운 산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북토피아 사태를 겪고 나서 대단히 소극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전자책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는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출판사들이 조금씩 소극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눈치도 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래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뭐 표준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전자책 뭐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업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직 제 머릿속에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복잡한 구조와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인가요? 11월 달인가요? 2009년 11월인가요? 아이폰이라는 게 국내에 딱 수입이 되면서 그게 갑자기 저희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마존에서 킨들이라는 걸 단말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킨들 안에 전자책을 담아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단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자책을 서비스하려는 단말기도 없었을 뿐더러 단말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단말기에다가 저희 컨텐츠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태블릿 PC까지 들어오면서 단말기가 상당히 확 퍼지면서 출판사들이 이제는 전자책을 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들이 작년 말부터 저는 이제 불어왔다. 제가 보기에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가장 핵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말기가 그전에는 보급이 안 되어서서 이걸 뭘 누굴 줘도 누구 뭐 얼마나 팔겠어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스마트폰, 스마트 PC가 아니죠. 태블릿 PC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단말기가 일단은 깔리기 시작하니까, 거기다가는 뭘 좀 태워도 뭐 돈이 좀 되겠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자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까지는 전자책을
몇몇 저희가 거래하는 큰 서점들, 인터넷 서점이라든가 뭐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큰 서점들 위주로만 일부 제품에 한해서 이 전자책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전자책을 팔 수 있게끔 열어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도 신간도 무조건 전자책과 종이책을 동시 출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확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자책 매출이 얼마가 있는지는 뭐 아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맡고 있는 본부만 해도 2월 달에 전자책 매출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주로 어학 쪽을 많이 맡고 있는데요. 뭐 외국어 도서라서 전자책이랑 조금 안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200만 원 매출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튼 그런 전자책 시장도 열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출판계의 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회사도 나름대로 좀 규모도 있고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뭔가 이 전자책을 셀프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또는 전자책을 전문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이 엠퍼브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엠퍼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퍼브는 그냥 이름은 뉴퍼블리싱이라는 그냥 개념에서 N자 따고요. 그냥 퍼블리싱에서 퍼브를 떼서 엠퍼브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금 서비스를 오픈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개발 마무리 단계라서 성공한 모델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한 1년 정도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아직 오픈되기 전이라서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성공할지 못할지는 여러분도 한번 예측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자책 전문 출판 서비스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직접적인 퍼블리싱과 그 다음에 저희 엠퍼브라는 저희가 스토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스토어 안에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유통이죠. 유통까지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직접 하겠다고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엠퍼브가 말하는 전자책이 과연 기존에 말하는 전자책과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크게 엠퍼브 전자책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전자책이 큰 전자책이라는 범주 안에서 4가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존에 저희 종이책은 페이퍼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점에서 팔고 있는 전자책들 있죠. 그러니까 종이책을 단순히 전자매체, 그러니까 EPUB이나 PDF 형태로 바꾼 책,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이북이라고 좀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하이퍼링크의 기능이 좀 포함된 약간은 앱스러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스러운 그런 책을 저희는 스마트북이라고 좀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기존의 스마트폰의 그 기능들, 뭐 LBS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터치해야 하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을 잘 살린 거를 앱북이라고 좀 이렇게 한번 내부적으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엠퍼브가 제공하는 거는 스마트북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퍼브의 스마트북이란 크게 지금 3가지 형태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데요. 이 3가지는 일종의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화면이 없어서 뭐 그냥 말로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전에 한영 대표께서 올댓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템플릿 UI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좀 이북의 모양에 가까운 이북형,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라든가 뭐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신문을 보면은 뉴스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되잖아요. 누르면은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뉴스 리스트형, 그 다음에 사진 앨범형, 이런 3가지 형태의 UI를 제공을 한다라고 저희가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자책, 그러니까 EPUB 파일의 전자책, 그러니까 텍스트 위주의 전자책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책 안에는, 스마트북 전자책 안에는 이미지와 동영상 링크 등을 다 허용을 해서 이미지를 본다거나 또는 동영상 안에다 삽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셜 기능들도 좀 포함을 해서 책을 보다가
어떤 특정 구절에 뭐 하이라이트를 친다거나 또는 메모를 한다거나 또는 그 메모를 달아서 같은 회원들 간에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소셜 기능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저희 업계에서 얘기하는 전자책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엠퍼브의 비즈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엠퍼브가 저희가 직접 만든 스마트북의 판매,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책 전문 출판사로서 전자책이라는 환경에 맞는 컨텐츠를 직접 저희가 종이책 내듯이 저자를 발굴하고 저자한테 원고를 받아서 그거를 저희 이 포맷 안에 넣어서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작권자와의 그 수익 배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인세죠. 인세 같은 경우도 통상적인 그 종이책 기준과 유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이책 들어가는 공정 자체가 기획을 하고 편집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유통 마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조 마진이 빠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전자책 정가가 이제 낮춰지는 부분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편집해서 만들어내는 퍼블리싱하는 이런 그 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저자와의 그 수익 구조는 비슷할 것 같다. 일단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와서 그 책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수익 배분은 그 미국에 계시는 그 스티브 옹께서 딱 기준 정리해 주신 그 7대3 구조를 저희도 그대로 따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저희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 일련의 절차, 그 일련의 절차도 좀 설명하면 복잡한데요. 그 일련의 절차도 앞서 그 올댓 스토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절차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직접 만든 책의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가 그 70%, 그러니까 정가 대비해서 70%의 수익을 가져가고 저희는 어쨌든 뭐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다 보니까 서비스 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30% 이익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마무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엠퍼브를 만들게 된 배경과 그간의 그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히스토리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엠퍼브 시작은 2010년 봄에 사업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앱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지금 올댓이라는 게 그 블로그의 컨텐츠를 가지고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떤 저작권, 그러니까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해서 원고를 가지고 있는 작가가 자기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서비스해주면은 정말 기가 막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가장 먼저 이용할 사람은 누굴까? 기존의 작가들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기존 작가들은 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좀 나이도 있으시고요. 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매체라든가 전자책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해도가 떨어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서비스를 내놨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할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파워블로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이고, 예. 이런 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주최한 측이기도 한데요. TNM이 파워블로거들을 파트너로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TNM을 찾아가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같이 해봅시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구애를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TNM 쪽에서도 사실 비슷한 모델들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고 또 그 당시 SK와 함께 그런 올댓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TNM 쪽에서도 같은 뭐 비전, 같은 상을 그리고 있다라는 인식이 서로 이제 합쳐져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름이 되어서 초기 기획들을 진행을 하고 사업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사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뭐 계약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인터넷 서비스들을
기본적으로 해오던 회사와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컨텐츠에다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그런 출판업을 하는 두 회사가 만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서로 그 모델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수익 배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해내고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석 달 정도, 넉 달 정도 이렇게 지나갔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가을부터 그 구체적인 계획하고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 생각이 1이었다면은 그 이후에 여러 번의 미팅과 그 개발 회의 등을 통해서 나머지 99가 채워진 그런 회의들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생각했던 거랑 상당 부분 큰 개념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많은 모델 모양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등록하자. 그래서 작가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뭐 이승현, 제가 이름 이승현인데 이승현을 딱 치면 내 컨텐츠에 앱이 딱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그 초기 모델을 이제 초기 모델도 많이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앱스토어에서 등록하는 번거로움, 그 다음에 그 절차,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앱이 판매된 다음에 저희가 정산하는 문제, 막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개별 앱 제작에서 엠퍼브라는 일종의 스토어 형태의 앱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우리의 스마트북을 파는 형태. 그러니까 앱인 펄체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앱 안에 앱이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로 가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그 서비스 계획을 조금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앱스토어, 아이폰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를 통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 30% 마진을 애플 쪽에다가 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주는 게 좋냐, 안 주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까지도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아이폰에서는 그 미화로 결제가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그 원화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 안드로이드 마켓에 또는 티스토어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저작자 입장에서는 내가 컨텐츠를 만들면은 이 버전으로도 쏠 수 있고 저 버전으로 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미화로 팔리고 한쪽에서는 원화로 팔리고 이거를 저희가 중간에서 정산하는 게 무지하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엠퍼브 화폐 단위를 만들어서 그거를 중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바꿔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이 머리 아프다, 뭐 복잡하다. 그냥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 수수료 주기 싫다.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포인트로 또 포인트 결제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아이폰에서 앱을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을 구매하는 절차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매가 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지금 모바일 폰에서 책 같은 거를 또 쇼핑을 해보시면은 우리 저기 한국돈 결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증번호 누르고 뭐 카드번호 입력하고 뭐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복잡하다 보면은 그런 결제를 잘 안 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인트를 통해서 가자라는 식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장단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플해졌고 포인트 단위로 먼저 구매를 해서 그 구매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뭐 아이폰용 앱을 구매를 하든, 그러니까 아이폰에 올라져 있는 저희 전자책을 구매하든 아니면 안드로이드에 있는 저희 전자책을 구매를 하든 뭐 이렇게 좀 심플하게끔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1년 봄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오픈을 할 건데요. 뭐 블로거들이 일단 저희 1차적인 고객들이 될 것 같아서 블로그 간담회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작가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작가님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설명회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오픈 이벤트, 저희가 생각하고 오픈 이벤트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그 표지를 저희가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셀프를 하다 보니까, 셀프 서비스 개념이다 보니까 표지도 저작자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이벤트 차원에서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벤트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셜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위키북스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쏟아내서 하나의 책으로 나오는 형태, 그런 이벤트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오픈은 한 5월쯤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이것도 예정인데 잘 되겠죠? 예. 하여튼 그렇게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4부 정말 잘 될까? 예. 돈도 많이 넣고 시간도 많이 넣고 예, 했는데 정말 잘 될까? 몇 가지 저희가 많이 부딪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출판 쪽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비슷한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거나 기획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대기업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질문에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저희도 찾아 나가야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저희한테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생길 것인가. 한마디로 이게 사용자들이 얼마나 늘 것이냐. 그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 컨텐츠를 드러내놓고 책을 만들 것이냐는 측면과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그런 컨텐츠들을 소비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컨텐츠 퀄리티가 좋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들어왔는데 뭐 허접 쓰레기 같은 거만 있으면 아무도 안 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봤더니, 전자책을 봤더니 뭐 이게 또 이게 뭐 그냥 개똥 같은 이런 거면은 또 저기 내가 여기다 과연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게 저희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컨텐츠 저작권의 문제. 저희가 뭐 약관이라든가 그런 셀프 퍼블리싱 하는 단계에 이런 경고 문구들을 남기겠지만, 그 컨텐츠 저작자들이 얼만큼 이걸 개념을 가지고 자기의 컨텐츠가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회원들이 만약에 잘 돼서 정말 잘 돼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일일이 다 이렇게 한 번씩은 뭐 보는 이런 스캔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생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는 제가 꼼꼼하게 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놓치는 그런 저작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인가. 흔히 말해서 제가 고소당해서 법원에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익 모델 개발인데요.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전자책의 지금 제가 인터넷 서점이라든가 이런 전자책 스토어를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 업자들의 이렇게 판매되는 거 보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제일 잘 팔립니다. 한마디로. 기존 책에 12,000원 받던 거를 전자책으로 바꿨을 때 한 6,000원, 7,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6,000원, 7,000원 되는 흔히 말해서 좀 더 좋은 컨텐츠는 덜 팔리고, 조금은 좀 낮아 보이지만 질 나쁜 것 같지만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은 M4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1,000원짜리, 2,000원짜리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가 종이책을 만들던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원고는 책으로 못 만들어. 이건 안 돼. 이런 원고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전자책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아서 얻는 마진이라는 게 상당 부분 떨어질 거잖아요. 저희가 12,000원 파는 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더 수익을 만들 건가. 뭐 제일 좋기는 저희가 만든 전자책을 기존의 회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서점에서 저희 거를 싹 가져가주면 좋을 텐데, 기존에 지금 인터넷 서점 같은 경우는 원래 종이책을 이렇게 컨버전 하는 것들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그런 조금은 떨어지는 컨텐츠를 과연 그들이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 모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이걸 서비스하는 개념만으로 먹고 사는 게 자칫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고민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간단하게 인력이 다 붙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M4V의 그 이미지 샷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안 되네요. 예. 이거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예. 그냥 하여튼 상상만 한번 해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서비스 오픈하면은 한번 봐주시고 그 뭐 좀 구리다 아니면 뭐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있으면은 좀 바꿔주셔도 뭐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